안녕하십니까.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현재의 시사를 들여다보는 시사와 예언의 강영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시사를 보면서 성경의 예언을 풀어보는 시사와 예언의 정광익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는 지구상에 당면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실제적인 건강과 직접 연관된 문제가 있어서 이번 시사와 예언 시간에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세계 153개국의 세계 과학자들이 11,258명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바이오사이언스지에 지구가 기후 비상사태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이런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날은 1979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 세계 기구 회의에서 50개국 과학자들이 기후 변화에 대한 시급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지 정확히 4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성명서에 의하면은 이날은 1992년 리우 정상회의, 또 1997년 교토 의정서, 또 2015년 파리 협약 등이 진행됐지만은 온실가스 배출은 여전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경고와 함께 명확한 지표를 근거로 전 세계 과학자들이 지구가 비상 상태에 직면하고 있음을 분명히 선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40년 동안 지금 이 지구의 온실가스 배출, 또 지구의 환경이나 공기 정화와 이 해결을 위해서 많은 조약들을 맺고 노력을 했지만은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우리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문제가 있죠. 그것은 바로 미세먼지와 대기 오염 문제인데요. 이것은 세계적으로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런 성명을 발표함과 동시에 세계보건기구 WHO는 2019년에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10대 요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를 대기 오염과 지구 온난화로 꼽았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매년 대기 오염으로 조기 사망하는 사람은 700만 명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정말로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대기 오염과 미세먼지는 바로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가장 심각한 환경 이슈로 꼽히고 있죠. 12월 11일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서울시 미세먼지 국제협력 실효성 강화 방안 보고서라는 그러한 것에 따르면 2015년에만 서울 시민 1,763명이 초미세먼지로 인해서 조기에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른 지역까지 합친다면 같은 해 전국적으로 수천 명이 조기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이 지구가 왜 이렇게 이런 환경과 기후 비상사태에 당면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서 언급했던 50개국의 과학자들은 29가지의 지표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성명서를 제출했는데 그중에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렇게 지구가 비상사태에 당면하게 된 첫 번째 그 요인을 세계적으로 산림의 면적이 감소한다라는 산림 면적의 감소를 들 수가 있습니다. 세계 산림은 2009년 약 1,400만 헥타르가 감소했고 2019년에는 약 2,750만 헥타르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한반도의 면적이 약 2,200만 헥타르니까 매년 남북한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산림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산림의 감소 속도는 해마다 더욱더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지구의 온실가스 문제도 심각합니다. 지난 10년간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등의 온실가스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지구 표면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빙하의 두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극의 빙하의 면적은 10년 사이에 약 1조 2,300억 톤이 감소했고 빙하의 두께는 약 4.84m가 줄었다고 과학자들이 밝히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같은 변화는 플랑크톤과 산호와 어류와 또 숲과 수목과 같은 해양과 육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또 이상기후가 발생하게 되죠. 또 그렇게 되면 또
천연재해도 급증하게 되는데 어떤 문제들이 생깁니까? 바로 지표 온도가 조금만 상승하게 되면 해수면의 증가가 오고 또 해수면의 산성도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복합적인 원인 때문에 천연재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연쇄적인 반응으로 일어나는데요. 과학자들은 이번 성명을 통해서 이렇게 기후 위기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진전되고 있고 또 예상보다 더 심각해서 인류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우려되는 것은 지구가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러서 거의 재앙 수준에 다다랐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자, 공기와 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더 언급해 보자면은 한반도로 날아오는 황사는 주로 몽골과 네이멍구, 또 타클라마칸 등의 중국 서부의 사막지대, 또 만주의 평원, 중국의 항하의 황토지대에서 발생합니다. 그 원인으로는 사막화를 들 수 있겠는데요. 이 사막화란 토지의 숲과 초지가 사라지고 강과 호수가 마르면서 메마른 사막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사막화는 기후변화로 강수량이 줄어들거나 가축의 과도한 방목, 또 부실한 수자원 관리 등으로 인해서 초지가 황폐해지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기후변화로 사막이 확대되면서 중국은 물론 한반도에서도 황사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몽골의 고비 사막과 또 중국의 서부, 만주 등지에서 일어나는 황사 현상과 모래먼지 또 미세먼지 등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이로 인해서 많은 질병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유엔 환경계획이 지난 2011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매년 서울 면적의 100배인 6만 제곱킬로미터가 사막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토지가 황폐화되는 토지의 황폐화는 농경지가 감소하게 만들고 결국은 인간에게 필요한 식량의 감소를 초래해서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48개국 중에서 38개국이 사막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중국의 경우에는 네이멍구 등의 이렇게 북방 지역뿐만 아니라 남방 지역에서도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지난 반세기 동안 2만 5천 개의 마을이 사막화로 인해서 폐허가 됐다고 합니다. 이 몽골의 기후 변화와 사막화 수준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벌써 2010년대에 몽골 정부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전 10년 동안 호수가 약 1166개, 강물이 887개, 또 우물이 2277개나 말라버렸다고 하는데 전 국토의 80%가 사막화가 되거나 사막화가 진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2011년 기상재앙으로 고향을 떠난 아시아 지역의 환경난민이 3천만 명 정도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에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열린 UN 회의에서 1997년에서 2020년 사이에 사하라 사막 남쪽 주민이 600만 명 정도가 사막화로 인해서 피해를 볼 것이라는 발표를 했고 또 북아프리카나 또 유럽으로 이주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한국과 가까운 방콕도 미세먼지로 인해서 아주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중에서 방콕의 시민의 4명 중에서 1명이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인도의 뉴델리 그 도시에는 아주 미세먼지가 아주 극심해서 도시 전체가 거대한 가스실이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합니다. 뉴델리는 전 세계 주요 국가 중 주요 국가의 수도 중에서 연평균 그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가장 높은 그런 도시로 뽑히고 있는데요. 인도의학연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은 2017년도에 인도의 대기 오염 관련 질환의 그 사망자 수는 124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전체 사망자 수의 12.5%가 되는데 그것은 사망자 8명 가운데 1명이 대기 오염으로 인한 질환으로 목숨을 잃는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네, 과학자들은 이러한 환경과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석 연료로 인해서 생기는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부터 줄여야 한다고 조언을 합니다.
이산화탄소는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거나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또 석유와 석탄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 또 자동차와 비행기 운행이나 또 건물의 냉난방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데요. 최근에는 무분별한 산림 벌채로 인해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외에도 메탄가스와 이산화질소 등도 지구온난화를 만드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폭우와 폭염과 홍수와 지진 등 재해가 많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자주 일어나는 쓰나미나 해일, 또 태풍, 토네이도 이런 천연 재해들은 바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오는 것이죠. 지구의 표면의 온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지구의 기후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사회 그리고 조직과 모든 인류가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서 서로 협력하는 일이 매우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여러 가지 조약과 협약을 맺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이 문제는 문명의 극대화와 또 인간의 이기심이 불러온 인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 세상의 환경과 기후 문제는 해결되기보다는 더욱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재앙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천연재해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성경 누가복음 21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파도와 또 바다에 우는 소리라는 것은 바로 폭풍과 해일과 쓰나미 같은 천연재해들을 말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로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성경에는 마지막 시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절시킬 때가 올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그 성경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18절입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것은 결국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은 인간의 죄된 이기심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죄된 욕망과 이기심은 지구 온난화뿐만 아니라 이 지구를 완전히 망하게 할 수 있는 온갖 무서운 무기들을 다 발명하게 했죠. 핵폭탄, 핵미사일 이런 것들을 발명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무기들은 지구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망하게 하기에 넉넉한 것이죠. 사실 이 지구는 인간이 발명한 문명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지구는 점점 더 심각한 사태에 이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새롭게 창조하는 일이 빨리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씀은 이제 미구에 우리 주님께서 이 온 지구를 다시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이 낡은 지구가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계가 곧 도래할 것입니다. 그 새로운 세상에 살게 될 날을 고대하면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새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아름다운 성품과 의로운 생애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주님의 가까운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방송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